꽁지야 타로 봐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리딩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독보적인 고양이 그림체로 유명하신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와 굿즈가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 고양이 타로 시리즈 정말 애용하고 예뻐하는데요.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김다정 작가님은 제가 김은방 타로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움 요청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감사한 분이라 이렇게 제가 미약하게나마 우리 콩교들한테 홍보하려고 해요.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2026년 신년 운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분들 올해 되게 대폭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남들 3년 걸릴 거 나 1년에 해내는 식으로 되게 단기적으로 확 클 수가 있겠어요. 자산을 뭐 확장하시려는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진로 분야 탐구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은 내가 병아리다. 언제 크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공부한다거나 지금 시작하거나 해도 거기서 금방 좀 전문가로 거듭나시고 또 인정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기존에 없던 좀 욕심이라든지 야망 혹은 있긴 했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만 들어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확 커지고 좀 실현되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엄두가 안 났거나 판타지적이라고도 느꼈던 너무 좀 이상 아닌가? 현실이랑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했던 것들과 진짜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로 걸기 카드 나왔는데 걸기는 이제 계속 먹는 카드예요. 먹는 것도 되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위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체급이 좋고 소화도 잘하고 이제 운동선수처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또 밖으로 표출해내고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먹어도 나는 배가 고프다. 이거는 알려줘도 계속 습득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수비 새끼 카드 나왔는데 이게 일본 분들이 파급력이 생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몸체가 커지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쟤 뭐지? 쟤 어디서 등장한 애지?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본 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탑승을 해 보려고 하거나 일본 분들 흐름에 또 이거는 어쨌고 저거는 어쨌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좀 조언식으로 말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은 그냥 내가 혼자서 계속 체급을 늘리고 하는 것보다도 이 간간히 그 주변을 좀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혼자서 통제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 좀 명확히 구분하고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너무 공동체에 의존하진 않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가족 경영 같은 거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도와줄 일손들이 필요해. 근데 뭐 우리 가족들이 도와준다네. 혹은 조금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도와준다네. 그 동업을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제값 주고 외주 쓰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를 위해서야 일본아. 우리는 함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 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소란스럽게 하고 일본 분들 일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분들 더 자유롭고 높이 날지 못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카드는 둘 다 좀 '아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아 그래 좋아. 우리가 함께 와서 좋기는 해. 도와준 것도 인정해. 근데 내 개인 시간도 좀 필요한데.' 좀 이런 카드거든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를 묶이고 소유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로서 딱 이렇게 홀로서기 하고 싶다. 그만 참견해 줬으면 좋겠다.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카드들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리에 대한 좀 분리하고 경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새끼 카드는 한편으로 너무 예뻐서 만지는 것도 있거든요. 카드 자세히 보면 손으로 사람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감싸고 있는데 이건 어떤 소유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예쁘니까 또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도 안 들잖아요. 주변에서 일본 분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좀 그렇게 양가 감정?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좋아서 예뻐서 아껴서 하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결국 누가 잡아야 된다? 내가 잡아야 된다. 내가 중심을 안 잡으면 이게 사람들 감정에 따라 휩쓸리게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라푼젤인데요. 라푼젤 이야기 생각해 보면 그 라푼젤 임신했을 때 엄마가 청경채 먹고 싶어 막 이러니까 아빠가 청경채 밭에서 그거 몰래 따다가 밭 주인인 마녀한테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녀가 너 죽여버리기 전에 애기 데리고 와. 애기 나한테 주면 살려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마녀의 소유에서 자라죠. 근데 마녀가 이 라푼젤을 안 예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엄청 예뻐하는데 문제는 너무 예뻐해서 성에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일탈을 하죠. 창문 열고 거기서 이제 왕자랑 내통을 하잖아요. 머리 타고 올라오게끔 하면서 왕자하고 미래를 즐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통제하게 되고 너무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26년에 더더욱 좀 일본 분들이 '아 나는 솔직히 좀 자유를 찾고 싶어. 아 이제는 나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 이게 좀 틀린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딪혀 보고 싶어.'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커지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연 갈등을 안 일으키고 최대한 모두가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중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찾게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 무수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수리 알면서도 이제 모른 척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아는 게 되게 많아서 오히려 괴롭고 민감하신 그런 성향 같아요. 눈치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주변 감정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죠. 차라리 모르면은 편한데 아니까 맞춰주게 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사실 뭐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좀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도 나빠질 것도 없다. 뭐 크게 기대도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 무심하고 시크한 면모와 상반되게 또 일본 분들을 되게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결국 예쁘니까 만진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인기가 좀 많으신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관심 안 받으려고 해도 어딜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좀 주목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입소문에 오르게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피곤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나서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분들이 26년에 어떤 변화 가지게 될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일본 분들은 좀 안 배워도 1인분 이상 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인재로 자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 인재라는 거는 어, 뭐 인서울 간다라고 하면은 되게 비싼 학원 다니고 되게 좀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고 과외 받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 분들은 비유를 하자면 EBS만 보고도 그냥 인서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투자를 해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들어간 돈이나 그런 노력 이런 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데도 나는 그거 들어간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능도 있지만 그만큼 일본 분들이 얼마나 아등바등 좀 애를 썼냐를 말해주겠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뚫고 성장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그 이상을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큰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마침내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현타라 그러죠. 왜 나만 이랬어야 될까?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컸을까? 이런 박탈감? 또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런 일본 분들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특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막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사연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남들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했냐? 라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같이 사는 애 없다. 너 나이에 이렇게 리스펙을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일본 분들은 맞아. 나 진짜 대단하지. 이렇게 좀 자신이 고양되는 기분 느끼면서 자존감 올라가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박탈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었으니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한 적 없으니까. 나도 그냥 너네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거야. 나는 이 모습으로 칭찬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너네처럼 살고 싶었어. 그런 생각들이 좀 읽혀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뜬 상기 카드도 보면은 이게 결국 이 서버의 운영자, 그러니까 이 산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다른 동물들, 이렇게 식물들 통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이 마찬가지로 남을 좀 품어주고, 걷어주고, 족장 노릇하시면서 살아온 듯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처럼 굴지를 못한 거죠. 사실 나도 내가 버거울 때가 있는데, 항상 나는 좀 내 마음을 누르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루트가 아니셨을까. 근데 이제 올해의 차이점이 있다면 올해는 차라리 비슷한 역할이 유지되더라도 확실한 자리매김, 뭐 확실한 인정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치료 세게 받거나 우두머리 대우 확실하게 받게 된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만을 따르는 울타리가 있고 또 일본 분들이 그걸 관리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봐서 뭐 강의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 그런 사이트의 주인이 되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후배라든지 팬들, 뭐 직원들 이렇게 내 밑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신가물 카드까지 나왔는데 신가물 카드는 결국에 나와 동료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동료라는 거는 비슷한 기질이나 어떤 미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이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게 일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을 좀 우상숭배하는 모습? 나도 일본처럼 되고 싶다. 일본은 내 롤모델이다. 좀 이런 마음들도 같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일본 분들은 뭔가 자아 실현? 자기 에고가 되게 강하시고 또 그게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막 고집 그게 아니라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시스템을 따르고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또 분이세요. 일본 분들만의 시스템, 일본 분들만이 만든 시스템 안에 차라리 타인을 교육시키고 자기가 그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게 26년에 좀 확실하게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 보면 민들레 카드 나왔는데요. 민들레는 이제 인내심을 말해줘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기도 한데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좀 그냥 좀 미숙하고 귀엽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든 심지가 무척 곧다는 거, 단단하다는 거. 이 말은 또 일본 분들을 남들이 볼 때는 좀 고생 안 하고 컸다. 아, 조금 이제 공주님, 왕자님처럼 자랐다. 그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온실 속 화초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오히려 본인이 자기보다 더 어른이고 더 체급이 큰 사람들마저도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 민들레가 가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가을은 계절로 보면은 끝이 아니잖아요. 중간 단계잖아요. 여름보다 한 단계 더 간 거고 이제 겨울까지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봄이 다시 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 말은 일본 분들의 전성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작년 25년 한 해에 또 그런 생각 좀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올해 좀 꽤나 많은 거를 이루긴 한 것 같다.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에 비하자면 그래도 올해 되게 큰 수확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약간 불안해지는 게, 아, 나 여기까지가 내 운의 끝 아닐까? 앞으로 더 좋은 일은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해요. 지금 카드에서는, 음, 그 좋았던 일들, 25년에 좀 일본 분들이 그나마, 와, 내가 이걸 했네라고 싶었던 것들 진짜 시작일 뿐이고, 그거보다 더 눈덩이처럼 이제 일본 분들의 위가 불어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또 나를 살찌울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또 그 인내심, 지금까지의 일본 분들의 인내심이 조금 또 대단하다 느껴지는 것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감정에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거 봐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으로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 보면 배알이 꼬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말 내가 틀린 건가? 저 사람들은 저게 더 낫다고 평가하는 거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되기도 했겠죠. 근데 뭐 그런 내가 왜 저런 애한테 대체 밀려야 되지? 라는 억울함? 어이없음? 마저 좀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가 크셨던 것 같거든요. 아, 이번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비웃음을 남한테 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소제부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에다 그림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뭐 호랑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제 재앙 막아준다고 소나무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나쁜 기운 쫓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쁜 기운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나쁜 거를 쫓아줘요. 그러니까 25년 작년에 특히 일본 분들 사람에 대한 액땜이 되게 많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좀 그런 거? 한 놈 가면 또 한 놈 온다? 이런 거의 반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됐지 하면서 새로운 다 재난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분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일본 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메시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제 가르침이었을 수 있겠는데요. 일본 분들은 이제 깔끔하게 그거를 깨우치시고 26년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일만 남아 있어요.
특히 뭔가 사람이 더 큰 사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할 때는 꼭 이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먼저 좀 겪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뭐 통과 의뢰 같은 건데 일반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어찌어찌 넘으셨다면 올해에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 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뭐 크게 걱정하거나 주변 눈치 보는 거 없이 나아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제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똑같은 번호 뽑으셨다고 막 댓글에 보니까 감상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카드 그림도 바뀌었고 그냥 주제만 같았는데도 다 똑같은 거 뽑은 거 신기해하시고 해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저희가 같이 모여 있고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거 사실 자신이 창조한다는 거 저는 매년 더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밝으면 실제로 밝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부터는 더 좋은 생각만 하고 좀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 밝음을 좀 어둠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일부러 뭐 밝은 척하는 면이 있고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남들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큰 것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공격도 당하는 게 결국에 인생사인 것 같은데요. 그치만 주변에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뭐 밉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에 초점 맞출 수 있다면 또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초점 맞추는 쪽이. 저도 그렇게 25년을 이제 지나왔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막하고 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그냥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느냐, 세세하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괴로움 수치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25년에 안 좋은 것들 좀 있으셨더라도 저랑 같이 잘 총을 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말 인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연말 인사하면서 되게 지겹다고 생각했던 거. 또 1년이 가고 똑같은 1년이 또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이 자리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 상담 등 좀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리딩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독보적인 고양이 그림체로 유명하신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와 굿즈가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 고양이 타로 시리즈 정말 애용하고 예뻐하는데요.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김다정 작가님은 제가 김은방 타로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움 요청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감사한 분이라 이렇게 제가 미약하게나마 우리 콩교들한테 홍보하려고 해요.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16년 신년 운세 어떤 일 생길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분들 16년에 좀 큰 목표 하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거 남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릇이 크거나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일을 이번 분들은 또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계속 생각해 왔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스케일이 꽤 크다 보니까 혼자만의 욕망,
뭐 노력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그림체로 분위기로 구현해 줄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뭐 모든 구상, 모든 기획은 나한테 있는데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여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로봇을 원하는 거죠. 어떤 진짜 뛰어난 AI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아무나 지킬 수가 없고 정말 좀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 생각을 그대로 구현해줄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완벽한 누군가가 아직 없어 라는 생각을 좀 겪어오셨다면 그게 올해 제대로 좀 아기가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창기, 허주 카드가 연달아 나왔는데 또 그 만나게 되는 상대가 이번 분들의 귀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카드는 캐릭터들은 둘 다 주인을 숭배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가 되지 않고요. 자기를 이렇게 통제, 지배, 통치해줄 주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방식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요. 여기서 이제 창기는 호랑이가 주인이죠. 호랑이가 정말 자기를 먹어서 자기가 귀신이 됐는데도 그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인간을 꼬셔서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주는 이제 잡기를 숭배를 하는 앤데요. 어쨌거나 이게 잡기여도 시키는 거 뭐든지 하고 자기 영혼까지 다 털려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믿음이 강조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재고 따지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아가페적인 관계,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타인한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번 분들 만나게 되는 그 상대는 진짜 이분한테는 그냥 다 주고 싶다. 뭐 줘야만 될 것 같다.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다. 이번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 그런 거의 동일시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그 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 얘가 울면 나도 너무 슬프고, 그냥 얘가 웃는 거 봐야 내가 더 사는 그런 의미가 생기고 하면서, 만약 같이 일을 하게 되신다고 해도 자기 이득을 별로 안 가져가고 하면서까지 초과 노동을 해준다든지 하면서까지 이번 분들도 잘 되시길 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건 없는 서포트? 지원자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이번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겠다. 그러니까 뭐 알파고죠.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심지어 잘하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이번 분들의 외모적인 부분, 뭐 분위기, 아우라도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세 보이고, 독립적으로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힘든 거 남한테 잘 안 기대려고 하고, 티 안 내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여리고 상처가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사연이 또 많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또 사람한테 큰 기대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느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이 상대한테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 이 사람을 지켜주는 좀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완전히 좀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기 카드도 떴는데 이번 분들은 그니까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기 캐릭터도 자기 신분을 무시하거나 좀 헤프게 다가왔던 이성들에 대한 혐오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간 혐오가 되게 큰 캐릭터예요. 또 나는 되게 재능이 있고 다재다능하고 잘났는데 늘 어떤 배경으로 혹은 겉모습으로만 평가를 받았던 거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 니들 잘 걸렸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잘 걸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뭐 어떤 한 명, 한 대상에 대한 어떤 지독한 복수심?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치기 어린 마음? 어떻게 보면은 신과 대적하는 마음? 신에게 도발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으셨던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망하길 바랬던 내가, 수군거렸던, 짓밟았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 자주 하시고, 또 그거를 실현시킬 힘이 좀 간절하게 필요했다면요. 26년에는 그 힘을 가진 상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는 이번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조금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번 분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고 이 사람한테 묻어간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지분으로 따지면 이번 분들 지분이 커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게 함께 콜라보가 되어야지만 시너지가 맞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번 분들이 아무리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고 소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기술과 만나지 않으면 혹은 어떤 브랜드와 만나지 않으면 그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원하는 것을 밖으로 퍼뜨려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최근에 아바타 3를 봤는데 아바타에서 새로 나온 빌런이 바랑이라는 애거든요. 근데 그 바랑이 불의 민족이에요. 불의 부족? 그래서 불을 막 자유자재로 다루는데 보통은 이제 불과 가까이 하면은 몸이 타고 막 뜨겁고 하잖아요. 근데 바랑은 불을 만지고 불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힘이니까 이거를 또 멀리 퍼뜨리고 싶어 하죠. 어떤 권력을 좀 얻고 싶어 해요. 얘도 약간 신에 대한 적대감, 그건 도발성 마음이 큰 애거든요. 근데 이런 바랑한테 이제 약간 계약 관계를 제안하면서 다가오는 인물이 코리치 대령인데 그 코리치 대령이 스포라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뭔가 정말 바랑이 자기 능력을 퍼뜨릴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해주고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바랑이 그동안에 되게 동태 눈으로 살다가 확 생태가 돼요. 처음으로 눈이 번쩍 떴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이번 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체급이 더 크고 목 사람이 지분이 크고 그건 아니라고도 말했던 것처럼 이번 분들 지분이 크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무언가여도요 받는 것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별로 안 큰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능력을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쉬운 게 남한테 어렵고 또 남한테 쉬운 게 나한테 어렵고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정말 그동안에는 되게 자기가 잘하는데도 그 거래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모자라다고 좀 생각해 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딱 그 빈 부분을 채워줄 무기만 있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독립을 좀 추구하는 카드들 사이에 굉장히 좀 정신이 괴로운 카드가 끼어 있어요. 상반되죠. 뭘까요? 그리고 이 자유를 추구하는 캐릭터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 그동안에 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럴 수 있게 된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애들 어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등골 휘었는데 엄마가 이제 내 삶은 어디 갔지? 이런 갱년기 우울 증상을 느끼면서 이제라도 내가 접었던 꿈을 다시 시작해 볼래 하면서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고 미술학원을 다닌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의 비유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분들은 그동안 이제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인연과 잘 안 끊어지며 살아왔거나 내 인생의 주인의식 없이 계속 내가 좀 어떤 희생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던 시간이 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실과는 부족하고 남의 일만 해주고 남의 목적대로 남의 의지와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과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뜬 카드들이 이번 분들이 비로소 주인이 되고 자신이 이제 주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큰 그림을 위해서 누군가의 능력을 재료로 연료로 쓰고
뭔가 거래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미래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소름 돋는 역할 반전인데요. 어 항상 이제 줄을 넘겨주던 사람, 객이 되던 사람이 이제 주인의 역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객의 역할, 자신이 맡던 그 객의 역할을 자신보다 더 잘해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들은 명령받는 사람 아니라 이제 시키는 사람 쪽에 가까운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하는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남의 자유를 뺏거나 남을 상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분도 이제 좋은 쪽으로 자기 뜻을 타인을 통해서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또 약간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별것도 아닌 애한테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앤데 가스라이팅 당하시거나 아까운 내 소중한 무언가를 뺏기시거나 잃거나 감정 소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자유, 자유, 근데 가운데 정신이 괴로워 이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 속에 정신이 괴롭다. 죄책감이겠죠. 원래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하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피해자인데도 그들이 뭔가 선택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건 진짜 없었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자유가 현저히 적었음에도 오히려 내 자유를 빼앗은 사람들을 걱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성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삶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될까? 걱정 없어도 되는 걸까? 라는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미련한 건데도 아직 나는 이런 삶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역이 없어서 예전의 불행으로 복귀할랑 말랑 이제 내 머릿속에 사고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26년에 이번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사고가 이제 복귀될 때마다 자기 머리를 엄청 세게 한 대 내려쳐야 돼요. 내가 미쳤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애초에 정신이 없구나. 나는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카드 보면 선플라워 해바라기 떴는데요. 그러니까 26년 안 그래도 화의 기운인데 이번 분들은 그걸 세게 받아요. 더 해바라기 또 해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까든 뭐 창기, 허주 이런 카드와 진짜 맹목적이게 한 대상만 집착적일 정도로 바라보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또 큰 대상을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들이 오래 바라봤거나 나아가고자 했던 어떤 큰 사람이나 큰 목표, 큰 물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사람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덮어둘 뿐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동이 가능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족쇄라고 느끼던 고리를 끊고 해를 봐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이 들어와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냥 튕겨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있던 해바라기에 또 비유가 되는데 해바라기 씨앗이 땅속에 있다가 해를 보고 이제 빛을 볼 때가 된 거예요. 자라나서. 키가 커서. 근데 이제 얘가 그러는 거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신이 없어. 하면서 고개 돌리거나 다시 어두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또 이 해바라기 카드는 회복력, 롤모델이란 뜻이 있어요. 이번 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번 분들의 롤모델인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역할 반전 말했죠? 26년에 이번 분들이 역할로 뒤바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좀 뇌구조를 그려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거나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거나 들여다보는 게 곧 자기가 할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요. 생각보다 그 뇌구조에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죠. 뭐 내가 비유를 하자면 평소에 듣는 노래는 힙합인데 발라드, 트로트 하려고 한다든지. 즉 이번 분들도 이런 장르의 통일이 조금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곧 이번 분들이 26년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지금 절연부 카드 나왔는데요. 절연, 어떤 회자 정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정리할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끊어야지만 새로운 거를 맺게 되죠.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25년을 보내주면서 확실히 정리해야 될 관계라든지 어떤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 그게 이번 분들의 존재를 다시 살게 하고 또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정리할 건 물리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거나 습관화되었던 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나를 살리고 새 숨을 주는 게 26년의 과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번 분들 해바라기라고 이제 광합성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거를 보면 좋겠어요. 저 빛을 훔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의 밝은 사람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새 이번 분들의 모습으로 이제 또 반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달라져도 내가 이동을 했어도 내가 멀리 떠나왔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뀌었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여전히 예전과 같으면 변한 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천국이어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나는 지옥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분들 그렇게 지옥에 있을 분들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운이 나빴다고밖에 볼 수 없고 억울해도 내가 그냥 감수해야 되고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고 또 누가 도와주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문제들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거에서도 자유로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막아줄 방패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분들 정리를 해보자면 혼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혼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혼자가 아니고 싶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다면요. 그 누군가 정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커다란 이번 분들 더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제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똑같은 번호 뽑으셨다고 막 댓글에 보니까 감상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카드 그림도 바뀌었고 그냥 주제만 같았는데도 다 똑같은 거 뽑은 거 신기해하시고 해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저희가 같이 모여 있고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거 사실 자신이 창조한다는 거 저는 매년 더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내가 밝으면 실제로 밝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부터는 더 좋은 생각만 하고 좀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 밝음을 좀 어둠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일부러 뭐 밝은 척하는 면이 있고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남들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큰 것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공격도 당하는 게 결국에 인생사인 것 같은데요. 그치만 주변에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뭐 밉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에 초점 맞출 수 있다면 또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초점 맞추는 쪽이. 저도 그렇게 25년을 이제 지나왔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막하고 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그냥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느냐, 세세하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괴로움 수치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25년에 안 좋은 것들 좀 있으셨더라도 저랑 같이 잘 총을 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말 인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연말 인사하면서 되게 지겹다고 생각했던 거. 또 1년이 가고 똑같은 1년이 또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이 자리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 상담 등 좀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리딩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독보적인 고양이 그림체로 유명하신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와 굿즈가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 고양이 타로 시리즈 정말 애용하고 예뻐하는데요.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김다정 작가님은 제가 김은방 타로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움 요청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감사한 분이라 이렇게 제가 미약하게나마 우리 콩교들한테 홍보하려고 해요.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의 26년 신년 운세 어떤 일들 생길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모분들 26년에는요 좀 재밌어요. 사모분들은 좀 나이를 역행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니까 나이 한 살 더 먹고 뭐 떡국 먹고 이러는 거 어른스러워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분들은 나 이제는 지금 즐기면서 현재를 살면서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뭐 남들이 내일 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좀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모분들은 또 못 즐기고 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느끼는 게 컴플렉스, 어떤 결핍이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경험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죠. 사모분들 모든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치가 하나로 몰빵이 돼 있어요. 그 어떤 기쁨과 슬픔, 희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희에 대한 경험이 되게 부족한데 비에 대한, 비극에 대한, 비애에 대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가 겪기 어려운 슬픔, 고통, 뭐 난관을 극복하는 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경험한 거에 반면 단순한 행복, 단순한 기쁨, 웃음 이런 것들 사소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소확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막상 이제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 막상 자유가 주어져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런 감정이 많이 드시면서 그 자체로 현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뭐 그런 말 있죠. 20대에는 유럽 여행을 꼭 가봐야 된다. 배낭여행을 가봐야 된다. 뭐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놀이, 뭐 유흥에 대한 것들, 나를 애기처럼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해서 따지고 보면 나를 소외시키고 산 거죠. 현실을 사느라고. 근데 그 현실에는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좀 주가 된 채로 살아오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나름의 억울함이 좀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로 뜬 태주 카드, 애기가 나오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애기는 어때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때를 쓰죠. 그리고 고집도 세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욕망, 이런 감정 이런 것들 되게 충실해요. 그래서 이제 사모분들도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게 나만 생각할래.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할래. 그런 마음이 그동안에도 좀 커지는 상태였지 않을까. 근데 26년에 그거를 또 제대로 재밌게 많이 실현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몰빵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험이. 이제는 이 현저히 낯선 경험 쪽을 엄청 한꺼번에 많이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해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아기가 막 남의 방에서 보석을 만지고 해피타임을 보내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서서 아우 쟤가 언제까지 저럴라나? 이제는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도 쉽게 막 나서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분들이 이제 웬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굴어도 외부에서 큰 압력을 넣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모분들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흐름들이 얘기가 돼요. 또 이제 사모분들 한편으로는 이제 지독하게 한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고 싶으시거나 소울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 3번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인지
내가 얘인지 모를 정도로 깊게 얽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을 거울 삼는 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사모분들은 그런 관계에서만, 그런 거울 같은 관계에서만 메리트를, 어떤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잃어버린 조각이 얘한테 있고 내가 그거를 찾아서 내 빈 곳을 채우고 나는 그때야 비로소 완벽해지는 그런 세계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숨을 쉬고 있고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중요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사람 사실 누구나 찾아 헤매지만 만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분들은 그런 어떤 소울메이트,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영혼의 반쪽, 그런 사람의 등장이 좀 강하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얻게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플러스 좀 내가 못한 것들의 실현,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가장 좋게 얘기가 되는 게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적인 수확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분들은 26년에 이제 깜짝 소식, 그동안 오래 시험 준비하시거나 뭐 책, 그러니까 종이, 책, 뭐 문서 이런 거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글쓰기나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 가지게 될 문서가 있으시대요. 당선이 되거나 합격이 되거나 뭐 내 소유의 문서가 생기거나 이렇게 좀 내 명패가 세워지고 내 이름이 좀 바뀔 수 있는, 내 위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지는데요. 무명기 카드가 나왔는데 무명기는 되게 꽃이 피기를 기다려온 카드예요. 하지만 자기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독수 공방했던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대로 끝날까? 그냥 난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을 운명인 걸까?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애기처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분들 올해에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똑같이 준비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힘을 빼고 재밌게 하시게 되는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마음 가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또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분들의 예전 모습으로 지금까지 모습으로 눈뜬 장님 이런 게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건 결국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말한 고통과 기쁨의 너무 큰 간극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분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깊고 똑똑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말 경험치가 부족하고 좀 약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시류와 잘 공감이 이제 안 되거나 사람들하고 소통 불화를 겪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서로 경험치가 너무 달라 버리니까 사람분들이 말하는 거 그 상대방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분들도 안 해봐서 그게 또 낯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람분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하겠어요. 26년에 사모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는 재밌게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사람분들 마음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재밌게 준비하자. 근데 그 재밌게 준비하면서도요. 기초 뼈대를 좀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카드를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 좀 유아, 아이 상태에 있는, 아까도 아이가 떴잖아요. 근데 이번에 뜬 카드는 진짜 아이가 아니라 컸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아이인 상태? 이제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머리가 좀 백지 상태? 즉 그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요삭이라는 카드? 정말 최상위 상태? 어나더 레벨. 모두가 다 고개 끄덕이고 공경하는 정도의 진짜 대단한 사람을 상반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모분들의 실력 자체는 천장을 뚫는데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무명 상태에 있을 수가 있던 게 어떤 공감대, 보편성 뭐 이런 거에 부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거 되게 쉬운데 설명하면 남들이 '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의 평균값이 달라서 또 나는 이게 더 재밌어도 사람들은 별 시덥지 않은 것들 더 재밌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분들 지능이 평균보다 좀 높아서 오히려 시류, 시세 이런 것들과 엇갈리게 되는 건데 이거를 조정하는 시간들이 아마 26년에 있을 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분들 잘하는 거 장점은 그대로 놔두고 살리되 기초적인 베이스를 좀 다시 다지는 시간? 그니까 이게 뭘 더 공부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남들이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향 표준화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카드도 보면 디지털 리스코치 나왔는데 이거는 형체를 변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까 제가 퇴주 카드 말한 것처럼 좀 가볍게 장난치듯이 해봐. 그냥 재밌게 해봐. 또 이런 말도 한번 다시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것들을 좀 리밸런싱 하시면 좋을 좀 때라고 해요. 그래서 사모분들이 뭐가 모자라고 더 배워야 할 상태라기보다 오히려 덜어내고 심플한 구조를 익혀야 할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뭔가 재미없어. 이 멍청한 것들 상대하기 힘들어. 그런 느낌 들수록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분들 정말 통과하고 싶은 시험이 있었거나 따고 싶은 뭐 자격이라든지 당선되고 싶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통과하고 싶은 면접이 있었는데 난 진짜 잘한 것 같은데 남들 봐도 나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좀 멍청해 보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웃긴 말이지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원분들은 오히려 쟤 적당히 잘하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조금 본인 낮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미련이 남고 놓지 못할 무언가라면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조금만 방식을 바꾼다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비유를 하자면 사람분들 자신을 재료로 써서 다른 아바타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뭔가 단시간에 사실 1년 정도도 되게 단시간이잖아요. 그 단시간에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에고가 있고 나를 뜯어 고치는 거를 이제 내 자아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연기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 역할을 지금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를 베이스로 쓰되 이걸로 다른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제 3번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또 다른 3번으로서 역할하게끔 만든다. 완전히 3번과 똑같지는 않게끔. 그런 생각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6년에 사모분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추억과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거는 또 애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유년기의 상처나 잊지 못할 감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정년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정년기 카드는 이 정년기 캐릭터는 어떤 공간이나 사물, 어떤 시기, 뭐 어떤 단어 이런 거에 진짜 감정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계속 그냥 같이 커가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옛날 기억만 가지고 살고 그 과거만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예전 기억으로만 회귀하는 그러니까 즉 상업분들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자기의 지금 정체성, 지금 나의 26년의 3번이라는 사람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좀 오래된 무언가? 진짜 껌처럼 달라붙어 있는 오래된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나의 소스로 좀 이용을 해봐라. 그게 상업분들만의 무기가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키워드에 관련한 상품을 만들거나 창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사람분들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지나간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이 앞을 못 보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다가오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금 현실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분들은 오히려 그 지나간 것들을 많이 되짚을수록 지금의 나에 대한 답이 설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일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지금 현재 플러스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 결국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앞만 보기보다 내 삶에 반복되었던 구조나 궤적을 다시 한번 쭉 새해를 삼아서 다들 버킷리스트 적고 이러잖아요. 새해 목표 적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나간 것들, 그리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 지금과 일관되고 지금과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봐보면 사은분들 상해부 카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연에 대한 카드예요. 근데 그냥 인연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인연? 붉은 실?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나비 한 쌍처럼 다시 한번 소울메이트와의 만남이 강조가 되는데 조상이 이어준 인연인 거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런 운명적인 시그널이 뭐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조상어분들은 예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이 순간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또 나만 희생하고 배려하고 뭐 나만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그렇게 마음이 쌓이지 않도록 내가 애썼고 고생을 해준 그 대상이 고마움 느끼게 된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탈출 카드 설명하면서 이제 사람분들 좀 막 나가도 주변에서 그러려니 할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분들이 마냥 참고 고개 숙이고 견딜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마음껏 누릴 때예요. 그렇게 누리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어떤 방어적인 조금은 수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냥 공격적이고 마냥 지금 감정에만 충실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업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끌리는 거,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원해왔던 거, 결핍이었던 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쪽으로, 또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과 밑바탕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은분들께 깔릴 거니까요. 네, 그럼 사은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제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똑같은 분을 뽑으셨다고 막 댓글에 보니까 감상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카드 그림도 바뀌었고 그냥 주제만 같았는데도 다 똑같은 거 뽑은 거 신기해하시고 해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고 저희가 같이 모여있고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거 사실 자신이 창조한다는 거 저는 매년 더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내가 밝으면 실제로 밝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부터는 더 좋은 생각만 하고 좀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 밝음을 좀 어둠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일부러 뭐 밝은 척하는 면이 있고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남들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큰 것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공격도 당하는 게 결국에 인생사인 것 같은데요. 그치만 주변에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뭐 밉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에 초점 맞출 수 있다면 또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초점 맞추는 쪽이. 저도 그렇게 25년을 이제 지나왔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막하고 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그냥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느냐, 세세하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괴로움 수치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25년에 안 좋은 것들 좀 있으셨더라도 저랑 같이 잘 총을 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말 인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연말 인사하면서 되게 지겹다고 생각했던 거, 또 1년이 가고 똑같은 1년이 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이 자리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 상담 등 좀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리딩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독보적인 고양이 그림체로 유명하신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와 굿즈가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에요. 저도 이 고양이 타로 시리즈 정말 애용하고 예뻐하는데요.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김다정 작가님은 제가 김은방 타로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움 요청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감사한 분이라 이렇게 제가 미약하게나마 우리 콩교들한테 홍보하려고 해요. 김다정 작가님의 한복 입은 고양이 타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4번분들 봐볼게요. 4번분들의 26년 신년 운세 어떤 일들 벌어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4번분들, 지금 4번분들이 그동안 어떤 고민을 좀 갖고 살아오셨는지부터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나는 재능이 너무 많고 어디든 이제 적응을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그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게 오히려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첫 번째로 뜬 화려한 박사의 카드는 올라운더라는 특징이 있는 캐릭터예요. 하나만 잘하기보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전환율이 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든 평균 이상으로 잘 해내다 보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과거의 선택에 대한 좀 후회, 불확실성 그런 것도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항상 후회가 되는 거는 내가 한 우물을 파지 못했다는 거, 커리어가 좀 군데군데 끊겨 있다는 느낌? 이런 건데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사다난했다, 인생이. 되게 스펙타클하고 넓은 경험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한 길을 쭉 걷지 못한 느낌이다. 그리고 항상 좀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만 또 본의 아니게 옛날 생각하게 되고, 또 과거 회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 외에 4번 분들의 또 하나의 고민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기 모습하고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의 괴리가 너무 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삶을 그냥 되게 신기하게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생각할 때는 그거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처럼 살고 싶으면 정말 힘들 텐데 좋을 게 없을 텐데 과연 너네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냥 정말 겉으로 보이는 좋은 면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좀 염세주의적인 태도 있잖아요. 다들 너무 멍청해 라고 또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또 4번 분들은 억까를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되게 평균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억까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라는 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의 신년 어떤 일이 생기냐 26년의 변화를 좀 보자면 4번 분들은
항상 뭐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들한테 좀 이해를 받아보려고 하고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이런 게 어려웠고 또 거기 주변에서 사원분들 밀어내고 사원분들 배척하고 해서 사원분들 혼자서 이렇게 좀 맴도는 겉도는 느낌이 강했다면요. 이제는 그 구조가 바뀐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사원분들 주변에 맴돌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적으로 볼 때도 사원분들의 자존감과 멘탈이 정말 많이 강해진다라는 뜻도 있고요. 누가 뭐래도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 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이 생길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어도 상황이 자꾸 안 좋으면 아 그냥 내가 근자감 가졌던 건가? 정말 내가 객관적인 인지가 부족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잘한 게 맞고 내가 뛰어난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표면적인 무언가가 생기실 거래요. 그래서 이제 말했듯이 과거에는 '아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나만 이런 모습일까?' 그런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래. 누가 나한테 비벼 볼까? 감히 누가 나 대적을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가 변화가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높게 치고 다른 사람들과 감히 동등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실 거고 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자본분들이 1인 체계로 확실히 독립을 좀 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체계를 따르는 사람에서 이제는 나의 체계를 만들고 남을 관리하고 남을 오히려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를 할 건데요. 그동안 어떤 그룹이나 집단에서 자본분들을 계속 밀어내던 거는 또 체급 차이에 대한 이유가 되게 컸을 거예요. 그니까 자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쟤네보다 못한가? 작은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거기서 생각할 때 오히려 자본분들이 너무 커서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얘는. 얘는 우리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민 거예요. 그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심사위원 해야 될 사람이 참가자로 이제 등장했다. 오디션 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미 저 사람은 그냥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될 사람 같은데 '왜 굳이 여기에 온 거지?' 라는 느낌이 좀 강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하게 볼 카드가 여기 세 번째 카드 보면 수기, 물귀신 카드이고 이제 마지막 선교사 카드도 보면 둘 다 우물을 상징하거든요.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아라. 우물에서 나와라. 이런 말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이 수기는 또 우물에서 나오는 게 어떤 꿀단지에 손을 대려고 자기가 탐나는 무언가를 지가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우물 안의 세상만 본다는 것은 그 우물 안에 누가 들어오길 바라고 뭔가 먹을 걸 넣어주길 바라고 이 주어진 기회 안에서만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야를 벗어나서 내가 직접 '아 저거 좀 탐나는데? 나 저거 가져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가졌던 거나 뭔가 후회되는 거,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미련이 남는 거 다 의미 없다고 해요. 지금 카드에서는 자본분들한테 훨씬 더 크게 올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 지나간 것들 작은 것에 매몰돼 있으면 그게 정말 큰 손해? 그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당장에 나무를 보느라고 숲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은 또 그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자본분들의 배포를 26년에는 조금 크게 가져보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되게 좀 돈을 절약하고 모으고 이런 삶을 주로 사셨다면 올 한 해에는 주변에 좀 많이 베풀고 나눠줘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는 만큼 자본분들한테 또 그 이상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미래 가치가 창출될 건지 더 좋은 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게 좋지 그냥 무작정 한 푼 두 푼 계속 더 모으는 게 좋지는 않다. 또 이렇게 카드가 말을 해 줘요. 그래서 자기 계발, 자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뭐 아끼지 않으시는 게 좋고 자본분들 생각할 때 '이 사람 나한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쓰는 어떤 돈도 아끼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지금 현재 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도 이제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를 떨어졌다? 지원했던 회사? 뭐 학교를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 자체가 가는 길이 달랐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자반분들은 어떤 흐름이냐면 나를 이제 떨궜던 회사에서 나중에 오히려 제안이 와요. 역으로. 누구누구 님과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자기만의 뭐 사업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를 알렸는데 그렇게 이름이 조금 알려지고 나서 자본분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회사에서 오히려 우리 제안을 조금만 눈여겨봐 주세요. 누구누구님. 같이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먼저 내보이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신데요. 뭔가 이제 고인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의 구조는 좀 낡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같은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어 계속 그런 같은 구조가 이어져 왔고 답습이 되어 온 그런 체계에 자본분들을 넣지 말고 자본분들만의 체계를 만들라 이 말이거든요. 그 자본분들은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 뭐지? 되게 특이하다. 약간 육각형이다. 이제 모든 면에서 다 재능이 있다. 이 느낌이 정말 강해서요. 대중심사 이런 거에 특히 유리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오디션 같은 것도 보면은 댓글이나 조회수 진짜 반응이 좋은데 막상 이제 심사평은 되게 낮았던 그런 무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에서 또 사람들이 욕하죠. 어떻게 이거를 저 점수를 줄 수가 있냐. 심사위원들 다 막귀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부른 노래가 아니어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혀 엇갈리는 그런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4번 분들이에요. 딱 그 자기들 시각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평가될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 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순위권에 들 수 있는 사람.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자원분들 지금 첫 번째로 장산범 카드 나왔는데 장산범 얘도 되게 다재다능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상징하거든요. 계속 변신을 해요.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얘는 벤치마킹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뭔가 딱 보면은 저런 게 있네. 그럼 나도 해볼까? 좀 빠르게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그런 행위를 좀 즐기는 면도 큰데요. 그러니까 제가 4번 분들의 확실한 변화가 약간 자기 혐오, 자기에 대한 어떤 혼란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거를 좀 무기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장산범은 좀 남을 현혹시키고 자기 장단에 이제 말리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구경꾼, 관객이 존재하는 상태로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 앞에서 애초에 좀 드러나야 하는 일 있죠. 그런 거를 하시거나 어쨌거나 자기를 좀 사람들이 관찰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혹은 자기의 컨텐츠나 창작물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일들에서 좀 수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쇼를 보여주는 사람,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 이런 얘기가 좀 강조가 되는데 컨텐츠 제작하시거나 어찌됐건 이렇게 좀 신기하고 낯설고 남들이 볼 때 재밌는 것들 보여주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냥저냥 일상적인 거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본분들이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발상, 역발상 이런 것들로 놀라게 하는 그리고 또 자본분들은 이제 올해 약간 간판 없는 맛집 이런 느낌으로 또 비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은 자기를 막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댄다고 하죠. 그런 건 없는데요. 아름아름 어떻게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자본분들이 이제 누구를 돕게 된다고 할 때에도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있었다면 기울어져 있었다면 이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냐 이게 상부상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도 나한테 뭐 해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 준다.' 이렇게 좀 교환되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하고요. 또 자본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도움을 딱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의사가 한 명인데 다들 환자면 내가 힘들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쉬면서도. 그게 그동안에 좀 자본분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딱딱 도와줄 사람 정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나도 그만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카드를 다시 한번 쭉 봐 보면요. 그 장산범 그리고 직위, 손각시 이런 애들이 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니까 이제 미친 듯이 폭주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이제 인지도가 생긴 연예인, 물 들어올 때도 젖는다고 안 쉬고 프로그램 몇 개씩 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복이 터지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본분들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이 좀 예고가 되고요. 그 다른 공통점은 이 세 캐릭터 다 완전히 이렇게 막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나대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본분들 모습이 반쯤은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자기 본체는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로 활동명을 쓰시거나 뭔가 이렇게 그 말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좀 그런 거에 가까워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칼립투스라는 꽃이 나왔는데 이게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좀 깨끗한 상태로 되돌린다 이제 리프레시를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뿐만 아니라 올해는 몸도 함께 리프레시되는 한 해일 것 같은데요. 그 자본분들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건강 염려 있으시거나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내 육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거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과 정신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나를 좀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걷어낸 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분들 교통안전부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차 타고 이럴 때.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 말은 뭐 자원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뭐 비탈길도 있을 거고 언덕도 있을 거고 갑자기 커브를 틀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또 그런 순간들이 무서워서 일부러 직진만 해왔을 수도 있겠고요. 후진만 해왔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조금 더 과감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제 교통안전부가 나왔으니까 막아줄 테니까 커버해 줄 테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 이 말처럼 읽혀져요.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의 올해는 이렇게 뒤집어진 샤워기처럼 끝없이 이제 분수처럼 물이 발산되는 그런 한 해라고 봐야겠는데요. 여기서의 물은 억눌린 감정, 나의 감수성, 표현력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이제 뭐가 됐든 생각을 해보면 운전도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싸울 때도 옆에서 이제 가드를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큰 상대와 싸울 수가 있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나 그런 위험을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조언에서는 4번의 직진을 멈추지 말아라. 4번의 폭주를 멈추지 말아라. 이 말인데요. 이제 올해 언덕 나와도 그냥 엑셀 밟으시고 비탈길 나와도 겁먹지 않으면서 4번 분들만의 무대를 확실하게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제업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똑같은 번호 뽑으셨다고
막 댓글에 보니까 감상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카드 그림도 바뀌었고 그냥 주제만 같았는데도 다 똑같은 거 뽑은 거 신기해하시고 해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저희가 같이 모여 있고 어떤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거 사실 자신이 창조한다는 거 저는 매년 더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내가 밝으면 실제로 밝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부터는 더 좋은 생각만 하고 좀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 밝음을 좀 어둠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일부러 뭐 밝은 척하는 면이 있고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남들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큰 것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공격도 당하는 게 결국에 인생사인 것 같은데요. 그치만 주변에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뭐 밉고 짜증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에 초점 맞출 수 있다면 또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초점 맞추는 쪽이. 저도 그렇게 25년을 이제 지나왔는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막막하고 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그냥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느냐, 세세하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괴로움 수치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25년에 안 좋은 것들 좀 있으셨더라도 저랑 같이 잘 총을 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말 인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연말 인사하면서 되게 지겹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또 1년이 가고 똑같은 1년이 또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이 자리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인 상담 등 좀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